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매수 물량이 잔뜩 들어오면서 이제 매도세가 붙을 텐데 이게 이제 규모가 기대 이상으로 커지면 그러면 이제 그때 반감기 타이밍과 맞물리게 된다면 2025년에 그때 불꽃 축제가 있을 수가 있는. 저는 비투시아이고요. 소프트웨어 개발자였습니다. 어, 그런데 비트코인을 접하고 나서 비트코인을 통한 기회, 투자 기회 이런 것들을 주위 분들에게 열심히 전파를 하다가 이왕이면 좀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네.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해 주셔가지고 지금은 함께 동참하신 분들과 이제 정보도 나누고 함께 고민하면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비트주야님 구독자가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구독자가 어떻게 아, 되시나요? 저를 예뻐해 주셔가지고 제가 네. 그냥 편안하게 동네 아저씨처럼 얘기하니까 그게 좋으신가 봐요. 지금 26만 명 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유튜브에서 비트주야님을 검색하시면 바로 채널이 나오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비트주야님 그 현재 네. 미국에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그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접하게 되신 것도 미국에서 이렇게 접하시게 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 제가 전자상 거래 개발을 오래 해왔는데 네. 전자상 거래하면 또 결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결제를 제가 개발하면서 이건 정말 너무 말이 안 된다. 너무 비효율적이고 중간에 뜯어먹는 친구들이 너무 많고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었는데 개발하다가 그때가 한 10년 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옆에 광고가 뜹니다. 제가 네. 페이팔 결제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무슨 코인 어쩌고 저쩌고 나와요. 그래서 아유 또 이거 뭐 뜬구름 잡는 친구들이 뭐 하나 보다. 또 그때는 사기가 많았으니까. 그러고 네. 그냥 무시했는데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2017년 정도에 제 회계사님하고 이제 식사를 하다가 회계사님이 갑자기 저에게 이제 물어보세요. 혹시 비트코인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어, 그러길래 무슨 코인이요? 그랬더니 비트 뭐 코인이라길래 네. 막 설명을 해주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옛날에 봤던 그 B자 써진 그 화면에 보이는 그 네, 웅달림 뒤에 그 B자 네. 로고. 집에 가서 제가 이제 리서치를 하는데 어, 갑자기 짜릿짜릿하게 정말요? 감동이 오는데 근데 너무 안타깝잖아요. 아쉽잖아요. 음, 만약에 그때 제가 처음에 그걸 발견했을 때 누군가가 저에게 좀 이렇게 설명을 좀 잘해줬으면 음, 제가 요즘 제 구독자들께 설명해 드리는 그런 정도의 반만 설명을 해줬어도 제가 아마 보나마나 했을 텐데 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러면 좀 잘 설명을 해주고 주위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겠다.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사실은 유튜브를 열심히 이 기회를 좀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콘이란 게 모두를 위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뭐 100명 중에 뭐 서너 명만 깨우침을 좀 받아서 와 신세계가 열리는 거거든요, 이건. 그런 분들께는 또 엄청난 기회일 수도 있겠다. 음. 이런 생각에 열심히 지금 하고는 있는데 돌아보면 참 아쉬웠던 순간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비투시안이 한편으로는 그 암호화폐나 비트코인을 이렇게 처음에 접한다 해도 네. 그렇게 빨리 이렇게 제가 볼 땐 비투시안님께서 굉장히 빨리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 깨달았다고 해야 될까요? 네. 가치를 포착하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가 그 결제 개발을 하면서 저 아, 같으면 특히 그 카드 결제가 얼마나 이게 좀 비효율적이고 말도 안 되는지 아, 손님들이 이 카드 결제하고 나서 나 안 썼어 이러면 식당 주인이 할 게 없어요. 어, 사인했잖아요. 이렇게 뒤집어 어, 쓰거든요. 아, 미국 같으면 네. 100달러 미만은 대응도 안 합니다. 식당, 뭐 비즈니스에서.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제 클라이언트한테도 100달러 미만은 그냥 인건비도 안 나오니까 그냥 포기하시고 요렇게 되면 이렇게 대응을 하시고 상습이다. 그러면은 신분증 앞뒤로 복사해서 그걸 가지고 있으면 좀 보호가 됩니다. 이런 아, 식으로 접근을 했는데 지금 미국 금융 시스템, 뭐 미국만이 아니겠죠. 전 세계 금융 시스템에 허점이 너무 많고 음, 사실 이런 카드 결제 시스템이라는 게 지금 뭐 한 80년 된 그런 시스템입니다. 너무 말이 안 되는데 아,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게 바로 비트코인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많이 대두되고 있는 여러 코인 그런 플랫폼 이런 것들이 해결을 해주는데 그런 걸 이제 깨닫고 나니까 사실 이제 제가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남들보다 좀 빨리 이걸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그럼 비투시아님 그 미국 현지에서 그 암호화폐를 시장을 그렇게 관찰하셨고, 네, 또 직접 투자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네,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깨닫고 막 전파하고 계신데, 네, 그래도 처음부터 막 그게 잘 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대중분들이 이해도라고 예, 할까요? 주위 분들한테 네, 아유, 제가 사실 네, 학교 후배들 네, 컴퓨터 다 하는 친구들이에요. 다 모아가지고 2017년에 야, 이 비트코인 너네 한번 공부 좀 해봐. 우리 한번 뭐 한번 해보자. 프로젝트 만들어보자. 네, 제가 막 열심히 알려줬어요. 네. 근데 다들 시큰둥하는 거예요. 아, 아유, 그러면서 뭐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집에 돌아가면서 좀 한숨을 쉬는 것 같아요. 아휴, 저 형이 어디에 뭐 빠져가지고 뭐 이렇게 좀 이해를 할 줄 알았는데 네. 좀 아는 사람도 이해를 못하고 그렇다고 또 뭐 많이 배운 사람들도 이거를 머리로는 이해를 하는 것 같은데도 이게 필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아 이건 모두 다를 위한 게 아닌가 보다. 그리고 또 이게 예전에는 비트코인이 사기네 뭐네 또 이런 시선이 많았기 때문에 음, 그걸 또 너무 또 세게 이야기를 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 어디 가면 뭐 물어보면 대답을 하는데 그냥 모르는 사람 앉혀놓고 이야기하면 좀 안 되겠다. 이런 걸 많이 경험을 했어요. 초창기에는 많이 힘들었죠. 어, 사람들이 저를 보고 아유 저 사람 또 뭐 뜬구름 잡는 사람인가 보다. 이거 뭐 남 선동하는 사람 뭐 이렇게 보여지니까 음. 그러던 시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 그래도. 아, 많이 바뀌었군요. 네. 요즘은 좀 어떻게 바뀌셨나요? 아, 예전에는 사기다 아니다 뭐 어, 그거였는데 초점이 지금은 위험하다.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 비트코인. 이거 음, 했다가 만약에 뭐 작년처럼 이렇게 막 몇십 퍼센트 빠지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위험한 투자 상품이다. 사기는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면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바뀐 거죠, 그러면. 어, 한국에서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네. 물론 이제 뭐 사기다, 뭐다 아직 그런 시선이 있기는 하지만, 뭐 코인에 또 사기가 있긴 합니다. 모든 코인이 다 사기는 아닌데, 사기 코인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음. 전반적으로 봐서는 분위기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생산적이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확신을 가지시고 깨달으셨는데요. 네. 그걸 주변에다가 전파하다 보면은 이제 오해도 사고, 이해도 음. 못하고, 또 투자를 하다 보면은 가격이 떨어질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내가 좀 잘못하고 있는 건가? 그런 회의감은 안 드셨나요? 아, 그 제가 네. 제 가족들한테, 가족들한테 한 2021년 말쯤 됐던 것 같은데, 음, 이제 조카들도 있고, 뭐 다 모여서 가족 모임이 있었는데, 제가 코인 얘기를 막 했어요. 그래서, 야, 이거 한번 사봐. 요게 코인이 좋을 것 같은데, 비트코인 너무 비싸요. 그러면, 그럼 싼 것도 있어. 요거 괜찮아. 이렇게 몇 개를 찝어줬는데, 네. 이게 기대만큼 또 안 오르고, 야, 음, 기다리면 돼. 그랬는데, 이제 2022년에 폭락이 왔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뭐 가족들을 이제 피하게 되잖아요, 제가. 아유, 삼촌이 지금 이상한데 빠져가지고 지금, 야, 이거 저를 좀 또 신뢰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음, 부작용도 있고 했는데, 그래서 가족들한테도 좀 조심하게 되고. 이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은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있으면 사실 정말 알고 싶어서 물어본 분들이 계세요. 그런 네. 분들한테 제가 앉아서 차근차근 이렇게 설득력 있게 설명을 드리는데, 이제 별로 관심 없는 사람을 붙잡아 놓고 절대 얘기를 안 하죠, 이제 어, 그런 부분이 이제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어. 그러면은 또 그때 가격이 폭락했다가 지금은 또 많이 올랐잖아요. 어우, 지금 네. 많이 회복을 하고 있죠. 뭐 올해 이제 뭐 지금은 이제 가족분들이나 뭐 친지분들의 좀 시각이 바뀌셨을까요? 어, 아직 원금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가능성은 보고 있죠. 가능성은 어, 보고 있고, 제 조카들이 네. 삼촌이 좀 이상한 데 빠졌다 이렇게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뭐 비트코인 이런 거 다 이제 요즘 얘기를 하고, 특히 이제 젊은 어, 친구들은 그렇군요. 또 예전에 뭐 도지코인도 있고, 시바도 있고 막 접하게 되니까, 아, 그때 손실을 좀 보긴 했지만 삼촌이 그래도 앞서 나가는 사람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예전과 다르게 이제 사기는 아니고 음, 변동성이 큰 위험 자산의 하나로서 뭐 네, 예를 그렇죠. 들면은 뭐 주식 같은 그런 것 중에 하나, 자산 중에 하나로 이제 자리매김을 하면서 많이 이제 인식의 변화가 왔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올해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률이 다른 자산을 진짜 압도하더라고요. 그렇죠. 거의 뭐 90%, 100%가량 되는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좀 주된 이유 같은 거를 뭐라고 보시나요? 주된 이유는 오를 때가 됐으니까 올랐다. 이렇게 볼 어, 수도 있겠고, 네, 사실 작년에 너무 많이 빠졌거든요. 이 네, 비트코인 같으면 사이클을 따라서 움직이는데 큰 상승장이 있고, 그리고 또 큰 하락이 있고, 회복장이 있고, 음, 요걸 이제 반복해서 상승, 하락, 회복, 상승, 하락, 회복 이걸 반복해서 가는데 작년이 그 하락 사이클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어,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또 거기에 대한 조정, 회복이 있어야 되는데 조정 상승. 그게 지금 우리 눈에 보여지는 거고 그런 거하고 맞물려서 또 지금 시각적으로 보이는 비트코인 현물 ETF라든지 아, 그리고 내년에 반감기라는 게 오고 있기 때문에 음, 코인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또 잘은 모르겠지만 예전에 경험했던 2021년 그때 막 올라갔던 그 기억이 있거든요. 어, 2020년부터 시작해서 말에 그래서 그런 비슷한 게 오나 보다. 이런 생각에 여러 그 상승 재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 있다. 음.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런 복합적인 뭐 사이클이 오고 또 반감기가 음. 오고 막 그런 게 중첩이 돼서 이제 네. 내년에 이르게 되고 이제 한번 비트코인이 오르기 시작하면 한 얼마 정도까지 이렇게 내다보시나요? 얼마까지? 네, 그런 건 제가 잘 모르는데, 네, 굳이 이제 가격 얘기를 하자면, 네, 가격의 움직임을 좀 주시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상승 재료로 이게 올라가느냐. 가장 중요한 게 이 사이클에서는 비트코인 반감기거든요. 음, 반감기란 건 너무나 명확한 경제 원칙입니다.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이 반으로 줄기 때문에 시장에 새로 만들어지는 유통되는 공급. 채굴자들이 지금 하루에 비트코인을 900개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한 4, 5월쯤 되면 이게 반으로 줄어서 어, 450개만. 어, 그러면 당연히 그게 시장에 반영이 될 텐데 우리도 갑자기 유통망이 막혀서 중국에서 수입이 안 되고 그래서 시장에 인플레이션으로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요. 네, 대략 1년에서 1년 반 정도.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반감기 후에 1년에서 1년 반 정도 후면 그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경제 원칙에 의해서 그 줄어버린 비트코인의 영향이 시장에 반영이 되는데 네, 여러 아까 말씀드린 그런 복합적인 상승 재료가 맞물린다면 이게 폭발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네, 그게 마치 2017년처럼 그때는 그냥 시원하게 쫙 올라갔는데 어, 2021년 같은 경우는 좀 미리 좀 그 반감기 후 1년도 채 되기 전에 올랐어요. 한 어, 4월쯤에. 한참 미리 올라버리니까 이거 너무 오버한 거 아닌가? 해서 이제 좀 그 약발이 떨어지면서 하락을 했는데 반감기에 약발이 좀 남아있다 보니까 떨어져도 완전히 안 떨어지고 떨어질래다 이 뒤를 돌아보면서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다시 또 다른 재료가 붙어주니까 그때 그 비트코인 선물 ETF가 승인되었습니다. 아, 그거하고 맞물리면서 다시 한번 쏴줬어요. 어, 6만 9천 달러까지 그때. 이렇게 이제 두 번 나눠서 쐈는데 요번 사이클은 어떻게 될까? 많이들 어, 물어보시는데 네, 이번에 이게 참 어떻게 맞물릴까? 아, 사실은 이제 ETF가 내년 1월 초쯤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아, 그때 그 호재 뉴스 때문에 반짝 상승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때 뭐 분위기가 좀 뜨거워져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포모가 와서 그냥 너도 나도 돈 싸들고 들어오면 좀 과하게 오를 수도 있죠. 그때 너무 과하게 오른다면 비트코인 ETF 그 약발이 음, 한참 가면서 너무 많이 올라버리면 그 비트코인 반감기 그 유통이 줄어버린 그 약발하고는 이게 맞물리지가 않으니까 한번 튀고 나중에 오를 때는 너무 미리 많이 올라버리면 좀 덜 오를 수 있겠다. 이런 어, 생각을 좀 해보고 기대되는 시나리오는 이 처음에 네, 아마 ETF가 딱 터지고 나면 기다리고 있던 자금이 있거든요. 그게 들어오면 음, 한번 쏴줄 겁니다. 네, 그러고 나서 기대했던 것만큼 그렇게 많이 자금이 들어오는 건 아니네 아, 하면서 좀 실망스러운 그런 매도 압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수익 실현하는 사람들도 생길 테고 그러면 이제 가격이 좀 주춤하면서 빠질 텐데 음, 이 ETF란 게 기관들이 지금 투자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긴 한데
ETF 승인 되자마자 돈 싸들고 올 수는 없어요. 어, 기관들이 지금 아직은 투자를 못 하고 있고, 정식적으로 ETF가 승인돼야지 투자를 할 수 있는 건데, 블랙록이 이제 나서서 영업 사원들이 있으니까 재정 상담가들 이런 분들이 이제 돈 많은 회장님들 만나서 회장님 지금이 타이밍입니다. 음, 이제 주식 사듯이 그냥 사면 되는 거니까 아직까지는 이 회장님들이 비트코인이 뭐 잘 뭔지 몰라도 한번 해볼까 하다가도 지갑에다가 저장해야 돼요. 그러면 됐어 됐어 음, 이렇게 되죠. 맞아요. 무슨 지갑을 만들고 뭐 거래소에 산다고 그러면 또 거래소 해킹 당하면 어떡하나. 음, 정말 골치 아파요 이런 건. 그래서 사실 이 돈 많은 분들이라든가 이 기관들은 어차피 투자할 수도 없고 비트코인에 직접 그런 분들은 몸을 사리고 있는데 아, 현물 ETF가 나온다면 주식 사듯이 사는 거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물량이 매수 물량이 잔뜩 들어오면서 이제 매도세가 붙을 텐데 네. 이게 이제 규모가 기대 이상으로 커지면 음, 분명히 시간이 걸릴 텐데 그러면 이제 그때 반감기 타이밍과 맞물리게 된다면 2025년에 그때 이 불꽃 축제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아, 혹시 또 막 그때 금리 인하하고 막 이러면 또 유동성, 그렇죠. 금리 인하도 그때 맞물릴 테니까 어, 금리 인하를 지금 경제 전문가들이 예측하기는 뭐 2024년 네, 한 중후반 정도 예상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딱 그때하고 정확하게 맞물리고 음, 그리고 내년 말이 대선입니다. 대선. 대선. 그러면 민주당에서 지금 역직살하게 먹고 있는데 음. 뭐 지지율도 형편없고 어, 사람들한테 돈 풀어서 대통령이 훌륭해서 지금 경기가 회복했네. 그 어려운 인플레이션을 이겨냈네. 이렇게 잘 살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네. 아마 대선 전에 좀 그런 여러 가지 공약 같은 게 생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대선하고 맞물리면서 산타랠리와 함께 또 정책들이 서로 바뀌고 기대하기로는 그 비트코인만 놓고 보자면 공화당이 좀 유리합니다. 그래서 공화당 대통령이 혹시 당선이 된다면 더 크게 또 어, 결과물이 나와질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뉴스들을 보니까 뭐 최소 1억 간다, 2억 간다, 뭐 3억 간다, 음, 5억 간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게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닐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좀 상승 재료들이 맞물려주면 충분히 그런 폭발력이 나올 수 있죠. 어. 그렇군. 그런데 우리가 정확히 그걸 모르잖아요. 음, 그래서 이걸 지켜보면서 가야 되는데 초반에 너무 많이 터져버리고 미리 많이 올라버리면 조금 기대를 낮추면 좋을 것 같고 음, 좀 맞물려주면 간다. 그러면 좀 더 바라보는데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런 말이 있잖아요. 타임 인 더 마켓, 어, 타이밍 더 마켓을 이긴다. 타임. 그 시장 안에 있는 게. 그래서 아, 우리가 최고점이 비투시 하는 사람이 뭐 어디까지 간다는데 그래서 거기서 매도하려고 기다리지 말고 음, 미리 목표가를 좀 정해놓고 분할로 탁탁탁 가면 좀 좋지 않을까.